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 속의 리더십 15문제 시간으로 인간이 근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갖춰야 될 조건은 경영자 자신의 위신, 지혜, 인맥, 그리고 공동체 정신 등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업의 공동체 정신은 공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과 그 소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공동체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자질이 공동체 정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근본이다라는 사상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정대되어가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동양 사상에 더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동양, 특히 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본으로 돌아가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유학은 인간을 밝은 덕을 가진 존재, 또 하늘의 명을 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학문입니다. 때로는 욕망과 욕구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할 모습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와 내가 경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들 틀 안에서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화를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논어에 나오는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군자 이위질이고 해이행지며 손이 출지면 신이 성지하고 군자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군자 이위질이라, 군자는 의로움을 바탕으로 삼고 또한 예의행지라, 예의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손이 출지고 겸손함으로 드러내고 신이 성지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군자제라, 즉 이렇게 해야 군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는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는 시점도 중요하고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히 말하는 시점을 잘 포착을 해야 되며 그 시점과 함께 장소 또한 적절하고 또 적당하게 고려를 해야 되며 상대방의 발언을 세심히 경청하며 상대의 심리가 드러나는 안색을 잘 살펴서 서로 유쾌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면서도 온화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아래 사람을 대할 때는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호인처럼 굴 필요는 없습니다. 일에 원칙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고 양보하는 것은 자신이 너그럽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점을 잘 유의해서 우리가 상대방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년문인, 안년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기를 극기복례위인이고 일일 극기복례 천하귀인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극기복례위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일 극기복례 천하귀인언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예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인 유기요 이유인 호재라. 여기서 위인 유기요 이유인 호재라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겠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솔선을 먼저 이야기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안년이 묻습니다. 정문기목 그 항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물시란 것은 애가 아니면 보지 말고 비례물청 애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비례물은 애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비례물동 애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를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또 안년이 이야기하기를 회수불민이요 청사사이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안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 경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리 시스템을 뜻하고 이 시스템에서 모든 경영 활동은 인재의 선발, 육성 그리고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직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또한 직원들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소통에 만전을 기하며 나아가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 육성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직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고객과 주주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세계를 획일적인 잣대로 구획하고 경쟁을 극대화시켜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는 탐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즉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수신이 되어 세계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변화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동양의 경영 문화는 윤리성과 도덕적素養을 높여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편하게 하는 즉 숙이 아닌의 태도, 그래서 학식과 덕행을 갖춘 경영과 경영자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경영 문화의 핵심은 유교 사상이고 이는 공자의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려면 공자의 인본 사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